출석 체크는 다 했죠? 보시고 안 되는 사람은 이따 끝나고 얘기하세요. 수직항력과 운동마찰력에서 표면 바닥 위에 어떤 물체가 있다. 아니면 어디인가 접촉해 있다면, 그렇죠? 물체가 이제 면으로 접촉해 있다면 항상 이 수직항력이 작용하니까 이걸 잊지 말고 체크하자는 얘기예요. 그 정도. 바닥에 항상 수직이죠. 이거 바닥면이잖아. 바닥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바닥면이 있으니까 바닥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 N, 소문자 N으로 많이 표현을 하네요. 보시면 되고, 다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바닥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으니까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항력. 너무 길게 그렸네요, 그림을. 대략적 어느 정도로 이제 알 수 있게 그리면 됩니다. 크기는 나중에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경사면에서도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가해지죠. 다른 이것은 이제 분해도 했네요. 분해. 이걸 우리가 이제 얘를 x 방향 이 방향이죠. x 새로운 x y 방향 이렇게 좌표축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 mg 코사인 스타가 이 방향이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보여주려고 빗변 mg 사인 세타가 mg 사인 세타와 mg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성분분해가. 영상에서 아마 했겠죠? 그죠? 마찰력은 이제 운동 마찰력, 미끄러지는 경우 물체가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그냥 움직이니 아니라 이걸 바꾸세요. 미끄러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 미끄럼 마찰력 또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여기 수직항력을 열심히 구했던 건 여기도 써먹을 수 있어요. 이 n을 여기 넣어서 운동 마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뮤 k를 운동 마찰 계수, 즉 수직항력의 얼만큼이 운동 마찰력인지 그 비례 계수, 이거를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미끄러질 때고 미끄러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찰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정지 마찰. 그래서 이런 경우였죠.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F인가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낫겠지. 이제 이렇게 그리면 사람도 밀고 뭔가 또 다른 힘이 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니면 아예 사람을 그리지 말고 사람이 미는 힘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이 밀고 또 다른 힘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그때 이 냉장고가 멈춰 있다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고 있는데도 멈춰 있다면 알짜 힘은 0이어야 되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이 왼쪽으로 또 가해지고 있겠지. 이 경우에서는 바닥이 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이 냉장고를 오른쪽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왼쪽으로 힘을 가할 거다. 똑같아요. 이 힘하고 크기가 똑같죠? 여기다가 이렇게 F인가 이게 되겠죠.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을 때의 마찰이니까 이때는 그냥 정지 마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지 마찰. 그래서 첨자로 S를 붙여주는 거고, 사람이 주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 세지면 이 힘을 점점 증가시켜 가다 보면 물론 이 힘도 같이 증가하겠죠. 마찰력도 같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미끄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미끄러지기 직전에 가해지는 마찰력이 가장 큰 마찰력이죠. 그렇죠? 이를 점점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힘이죠. 이 힘을 점점 증가시켜요. 그래서 점점 증가시킵니다. X축에서. 그럼 마찰력도 같이 증가할 텐데 미끄러질 때는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작용한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요 최대 정지 마찰력 이만큼의 크기는 역시 마찰력은 수직항력이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이때는 μs라고 쓰고 마찰 계수인데 이때는 정지하고 있는 정지 마찰 계수가 되는 겁니다. 정지 마찰 계수는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FS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FS의 맥시멈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갑니다. 이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지. 이거보다는 작은 어떤 마찰력이 있겠죠. 정지해 있다면.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봤었어요. 그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시고 x축 방향으로의 알짜힘은 요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s 해주면 되겠죠.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s. 근데 fs의 크기가 여기 n으로부터 구해진다고 했죠. fs의 맥시멈만 구해지는 거죠. fs의 맥시멈만 μs 곱하기 수직항력 n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직접 집어넣을 수 없어요. 0이 나야겠지. 또 그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최대로 가해질 수 있는 마찰은 그때는 fs의 m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타를 점점 증가시켜요. 이거를 경사면을 더 증가시켜서 미끄러지기 직전 그때는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렇죠? 그때서야. 그럼 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n도 물론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영상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장력, 줄이 당기면 장력이 되는 거지. TC는 사람이 자동차를 당기는 힘이죠. 나는 자동차의 운동이 궁금해서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들을 구해볼 거야. 그러면 TC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사람의 운동이 궁금해. 그럼 사람에 가해지는 장력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M의 운동 상태가 궁금하고 M의 이 식을 풀어서 뉴턴의 제2법칙을 풀어서 뭐 가속도를 구하든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M에 가해지는 힘만 우리는 체크해 주면 된다고요. 그 힘들을 여기에 다 나열해 주면 되겠지. 좌변에. 위로 가해지는 장력 T하고 지구가 가하는 중력 mg만 여기 식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T는 위쪽 플러스로 잡고 mg는 아래로 잡고 이렇게 좀 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지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지하고 있으면 가속도가 0 이렇게 되겠네요. 교재에도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속하고 있는 경우도 살펴봤었죠. 어쨌거나 방법은 다 알짜 힘을 구하고 그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을 구하고 식에 넣어서 가속도를 구하든 모르는 다른 힘을 구하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도 다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썰매 문제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볼 수 있겠고 여기도 다 해봤나요? 영상에 이것도 있었어요? 영상에 이거 있었어요? 영상 수업 여기에 장력까지밖에 안 했어? 그치? 자, 이번 시간에는 장력에 관한 내용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상 본 거 맞아? 맨 아래쪽에 4.23번 그림이 있는데요. 3장을 안 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했지, 그치?
여기까지만 했다고? 페이지에 있어요. 이 문제가 4.5절까지만. 쭉 넘어가면 여긴 안 했다고? 4.6절은 여기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뉴턴 법칙의 응용은 지금 뭐 다 한 건데, F는 MA를 풀자. F는 다양한 질량체들이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M을 찾으세요. M을. 내가 이 식을 대입할 M을 찾고 그 식을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즉 M에 가해지는 힘을 모두 다 찾아서 그림으로 잘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좌표 분해를 하세요. 좌표축 분해. X성분, Y성분 분해를 해서 식을 따로따로 만들어줘야지. X성분에 대한 식, Y성분에 대한 식을. 그런 다음에 가속도도 X성분의 가속도와 Y성분의 가속도가 이 식에 의해서 따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때 장력이 나오면 이 그림은 줄이 당기는 힘은 이 장력은 줄에 가해지는 힘인데 우리는 줄에 가해지는 힘을 구할 게 아니라 줄에 매달려 있는 물체에 가해지는 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에 가해지는 뉴턴의 제2법칙을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장력을 구하라죠. 세 줄에 걸리는 장력. 이게 이제 T1, T2, T3로 되어 있어요. 문제에 주어진 건 신호등의 무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주어져 있죠. 여기 37도, 여기 53도 이렇게 됐을 때 T1, T2, T3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건 M이 또는 mg가 100N이죠. 이게 100이에요. 100. 또는 m은 g분의 10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물체를 선정하는 게 어려워요. m. 어떤 m에 대해서. 얘를 m'이라고 합시다. M'. 여기서는 내가 관심 있는 물체를 하나 잡고, 그래서 이제 이 m'에 대해서 잡았어요. 그죠? 얘는 100N. B번 그림은. 그리고 여기 3번 줄이 끌어당기는 장력 T3가 똑같이 100N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가속도가 0이니까 힘이 평형이 이루어져서 R자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100 돼야 되냐. 그죠? 양쪽에서 당기면 R자 힘이 0일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T3는 100이라는 게 구해집니다. 그럼 T1과 T2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T1과 T2는 너무 쉽지? 너무 쉬워요. 예. 여기 매듭이라는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매듭이 여기 있다고. 있건 없건 간에 매듭을 잘 만들지 않았어도 민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매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 그럼 이 매듭에 가해지는 힘이 T3 아래로 가해지겠죠. 줄이 물체를 당기는 거니까. 예. 그리고 왼쪽 위로, 오른쪽 위로 가해지겠죠. 줄은 당겨야 돼요, 그죠? 예. 이 매듭을 당길 겁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힘을 다 더한 힘이 어떻게 돼? 다 더한 게 0이 되면 되죠. 분해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X방향 성분이 있고 Y방향 성분이 있어야겠죠. T2. T1도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T1도. 그렇죠. 그럼 T1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여기 37도니까 T1에 얘는 코사인 37도가 왼쪽 방향, T2에 코사인 53도가 오른쪽 방향, T1에 여기 사인 37도죠. 여기 T2에 사인 53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뭐 주제 다 있어요. 예. 그럼 위쪽으로 가해지는 X방향부터 할까요? X방향 성분의 힘의 합은 여기 오른쪽 T2 코사인 53도 마이너스
T1 코사인 37도가 되겠죠. 그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T2 53도, T1 이건 마이너스네요. 그죠? 왼쪽이니까 도에서 0 되는 거고. 수직 방향은 둘 다 위쪽이죠. 둘 다 위쪽. 예. 그리고 아래로 3번 줄 100뉴턴. 그죠? 요거 아래로 당기는 요거. 그럼 다 구했네요. 그죠? 연립방 정식 구해주면 T1이 60, T2가 약 80 정도로 구해집니다. 심플하지? 이렇게. 다음으로 마찰이 없는 언덕 위의 썰매. 마찰이 있는까지 하면 좋은데 여기는 없는 그랬습니다. 썰매를 가만두면 좀 미끄러질 테니까 이제 벽에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때 문제에 주어진 건 뭐냐면 77뉴턴의 썰매의 무게, mg, 무게니까 mg죠? mg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없어. 각이 여기는 나와 있는데 30도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경사면이 이루는 각, 그림이 있다.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줄이 썰매에 작용하는 장력 T도 구해보시고 수직 항력 N도 구해보자. 그러면 힘을 그려줘야겠죠? 중력 mg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바닥에 있네요. 바닥에. 그렇죠? 바닥면에 올려져 있으니까 수직 항력 N이 있어야겠고 장력 줄이 있죠. 줄이 있으니까 줄이 끄는 힘이 이렇게 줄의 방향대로 장력도 T가 있어야겠고 마찰은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힘. 그래서 여기는 직접 썰매를 그렸는데 앞에처럼 점으로 물체를 그려도 돼요. 점으로 그려놓고 경사면을 그려놓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려주면 되겠지. 빨간색으로 만약에 다시 그린다면 여기 mg 그리고 장력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한 수직항력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움직인다면 요 방향 경사면대로 방향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향을 x축으로 잡아주세요. 그 방향을. 그럼 이제 mg를 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장력은 x방향, 수직력은 그대로 y방향이 되어 있는데 중력이 두 개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분해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얘가 mg 코사인 세타. x방향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정지니까 어때? 이게 정지니까 가속도가 0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더라도 t하고 요건 똑같겠네요. mg 사인 세타가 t가 장력이 되겠죠. 그럼 장력은 구한 거야. 그죠? 장력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y축이니까 y축 방향의 평형 위로 n 아래로 mg 코사인 세타 도에서 0 나오게 그러면 n 구해지겠네. 다 구했네요. 그죠? 굳이 여기에 수직항력의 성분은 0이고 수직항력인데 뭐로 가로 방향에서 굳이 이걸 뭐로 생각해. 그죠? 네. 애초부터 생각하지 말아야지. 여기는 수직 방향이니까 장력은 또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당연한 말을 열심히 써놔서 괜히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속이 된다.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장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죠. 그때는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가속도 A는 G 사인 세타. 근데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돼? 미끄러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사면 오른쪽 방향으로 F K가 있겠죠? 운동 마찰력, 미끄러지는 마찰력. 그렇죠? 근데 마찰력을 만약에 구해야 된다 그러면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을 이때는 이제 수직력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수직력을 여기 가져다가 마찰 계수랑 곱해서 마찰력을 구하면 x방향의 마찰력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가속도를 또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지? 짐 상자 옮기기. 그렇죠?
F는 식만 보겠습니다. F는 M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를 구하라 그러면 M분의 F 해주면 돼요. 그죠? M분의 F. 사람이 20N으로 당기고 있어. 가속도 얼마겠어요? 0.654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문제로 나올 필요도 없었는데. 예. 자, 내리막길을 저절로 내려가는 자동차. 큰일 나죠, 이러면. 그죠? 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채워뒀는데 미끄러지고 있어요. 예. 그냥 소리 질러야지. 빨리 피하라고. 예. 어쨌건 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경사면에 예. 얼음 덩어리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얼음은 하나 흘렸어. 각얼음. 예. 얼음을. 얘가 이제 미끄러지겠죠. 쭉. 예. 이때 가속도를 구하라. 가속도 얼마예요? A는 이걸 분해해 봅니다. 분해. 이렇게 힘이 중력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데 mg가 얘가 운동하는 방향을 아예 x 방향으로 잡는 거야. 이 방향을. 그럼 그 ax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가속도밖에 없잖아요. y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y 방향의 합력은 0입니다. y 방향의 합력은. 그럼 y 방 이 작용하는 힘을 다 그려본 게 이 그림이죠. 이렇게 mg하고 n밖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구가 당기고 바닥이 밀어내고 두 개의 힘밖에 없잖아.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은 x축 방향으로 분해하니까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경사면이 있고 경사면에 수직한 선이 있고 바닥 지면이 있고 지면에 수직한 중력선이 있고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면 그 수직한 것들끼리 이루는 각도 세타가 되겠죠.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 각이 세타면 이 각이 세타가 나오는 거죠. 세타면 이 각이 세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이게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x방향 성분이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경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x방향 무조건 코사인 세타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밖에 없죠. x방향의 힘은. 그치? mg 사인 세타밖에. 이게 ma겠죠. ma. 그렇죠? ma. a는 여기 g 사인 세타가 가속도가 되는 거고. 수직 성분은 이하고의 둘이 더해서 0일 테니까 그냥 n이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촉 집어넣으세요. 이 그림을. 공식을 외우고 그럴 필요 없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MT 가서는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었어요? 소주 몇 병까지 먹었어? 소주 몇 병?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몇 병이야? 먹고 기절해서 죽지? 안 그래요? 살아 있었어? 대단한 사람인데 살아 있으면 나도 그립다. MT 가서 술 먹던 때가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네. 어저께 나는 아주 오래된 선배들을 만났어요. 6년 선배, 4년 선배, 2년 선배님을 만나고 나하고 이렇게 술을 마셨어. 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MT를 다시 가고 싶네. 어디로 갔었죠? 가평? 가평은 계곡물도 있고 막 그렇지. 근데 요즘 가물어서 다행입니다. 산불 안 내고 온 게. 그렇죠? 아래 지방은 다 지금 산불 나고 난리 났어요. 오늘 울산에서도 오늘 또 산불 나갖고 지금 울산 사람들 막 대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집안에 혹시 울산이면 걱정 좀 해주세요. 뭐 의성, 그죠?
문경 뭐 이런데 문경이었나 어디든 곳곳이 불타고 있어. 대한민국 곳곳이. 안 그래도 막 정치나 이런 것도 좀 난리가 났는데, 그렇지? 아, 이상이 안 좋아, 그죠?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려갖고 불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오늘 지금 바람 부는 게 보니까 사람까지 막 날아갈 정도가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랬으면. 자, 이건 그림이 조금 이상한 그림이네요, 그죠?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어머니가 고등어를 한 마리 사와라. 그래서 고등어를 사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저울이 있었어요. 그죠?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고등어를 봉다리에서 꺼내서 철컥 올려놨네. 그랬더니 무게가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지? 그런데 가속이 위로 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눌렀습니다. 우리 집 10층. 그랬더니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죠. 정지해 있다가 증가하면 그때 이제 위로 가속하는 겁니다. 10층에 다 왔어요. 다 와서 이제 내리려고, 즉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다가 이제 멈춰야 되는 거지. 올라오다가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정지해야 되니까 가속도는 아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무게가 처음에는 50뉴턴에 가까워요. 그러다가 집에 왔더니 30뉴턴으로 바뀌어. 고등어의 무게가 그 사이에 변한 건 아니겠지.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살펴봅시다. 오른쪽에 바로 자유물체도 그림이 있어요. 고등어에 작용하는, 이게 줄이라고 합시다. 줄.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하자고. 그래서 끈이 당기는 장력 T는 위쪽 방향이어야 되고, 중력은 당연히 아래쪽이죠. mg. 올라가는 가속도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똑같아요. 끈은 여전히 위쪽으로, 지구는 아래쪽으로 고등어를 당기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큰 힘으로 당기는 거고, 얘는 좀 작은 힘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줄이 당기는 힘을 저울이 측정하고 있는 거지. 줄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저울도 당기고 있을 테니까 이 줄은 저울을 아래로 당기고 고등어는 위로 당길 겁니다. 그렇죠? 이 줄이 당기는 힘을 저울이 측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T가 측정이 됐어요. 그런데 T의 크기가 다르니까 아예 이걸 T1, T2라고 합시다. 같은 T는 아닐 거예요, 아니야, 그죠? 장력이 T라는 이름이지 힘의 크기는 T1, T2 따로따로 표시해야 돼요. 실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래서 지금은 T1-mg가 R자 힘이고, B번의 경우는 T2-mg, 식의 모양은 똑같지만 이게 R자 힘이 되고, 이게 가속도 A잖아. A. 또 똑같은 가속도가 아니죠. 얘도 A1, 얘는 A2 이렇게 써줘야겠지. 다른 가속도일 테니까. 그래서 MA1이 돼야 되고, 얘는 MA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굳이 이제 구별하자면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올라가는 가속도니까 여기에 플러스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값을. 아니면 A1을 플러스다라고 하고 그냥 MA1 이렇게 쓰던가. 근데 이 그림에서 A2는 아래 방향이니까 음의 값이 돼야겠죠. 즉 A2는 음의 값이에요. 아니면 A2를 크기라고 하고 M-A2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죠? 가속도 아래로 어떤 크기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고. 헷갈리지 말아야 돼. 이식하고 의식은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속도 A2 이렇게 쓰면 가속도 A2라는 얘기고, 여기에 값을 이제 대입하라 이런 얘기예요. 대입하라. 이렇게 쓰면 방향이 아래인 게 확실하니까 마이너스를 미리 써주고, 크기를 여기에 크기만 딱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식을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의 무게가 40뉴턴인데 올라갈 때도 가속도는 2이고 내려갈 때도 가속도의 크기는 2예요. 그러면 넣어주면 되겠지? mg가 얼마예요? mg가 40이죠? 그냥 정지하고 있을 때 무게 40. mg는 40. 대입했죠? 그럼 m은 얼마예요?
mg가 40이니까 m은 g분의 40이죠. g분의 40을 넣어주면 돼요. g분의 40. 여기도 m에다가 g분의 40. 굳이 m을 계산해서 넣을 거면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a1은 2니까 2 넣어주면 되겠죠. a1은 2. 여기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m 해주면 된다고. a2가 2니까 2m 순서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2m이 되고. 그럼 t1은 얼마가 돼요? t1은 이 식에서 그냥 쓰면 mg 더하기 ma예요. 그죠? mg 더하기 ma. 그치? m으로 묶어주면 g 더하기 a. 좀 깔끔하게 식을 쓸 거다 그러면 교재는 그렇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 mg 더하기 a로. 그죠? 그럼 여기서 t2는 얼마겠어요? t2는 얘도 mg 더하기 ma인 건 똑같은데, 그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요 a에다가 음의 값을 넣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2를. 여기서는 플러스 2를 넣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넣고. 그죠? 식의 모양은 그러고 보니까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죠. 모양 뭐 그림도 똑같고. 이렇게 넣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 됩니다. 됐죠? 예, 됐어요. 자, 그럼 다 푼 거야. 그게 끝이에요. 끝.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무게가 얼마가 됐어요? 위로 가속할 때는 48N, 50에 가깝죠. 예. 아래로 가속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서 32N 정도 나오네요. 그죠? 약 30N.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지? 이게 물고기에 대해서 풀어본 겁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질량이, 이 사람의 질량 얼마라고 할까요? 50kg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이 사람의 질량은 50kg이에요. 일단 저울을 바닥에, 체중계를 바닥에 둬야지. 체중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손으로 매달고 있기에는 좀 그림이 안 좋죠. 여기 이제 체중계가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위로 가속하는 경우에 체중계의 눈금 A하고 아래로 가속하는 경우 체중계의 눈금 B를 구해보세요. 지금 직접 해보세요. 힌트는 물고기는 위로 당기는 장력이 있었지만 사람은 바닥이, 저울이 위로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사람은 어떻게 여기다 그릴까요? 수직항력 N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수직항력은 N1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수직항력은 N2라고 한번 또 구별을 해서 무게를 구해보자. 저울의 무게, 이 사람의 저울에 측정되는 무게를 A, B를 구해보세요. 자, 사람에 대해서 그릴 때는 사람의 자유물체도 그림을 중력, 그죠? 중력이 있겠고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N 똑같이 그죠? 그래서 N 마이너스 mg가 ma가 되는 거죠. ma. 그래서 n은 mg 더하기 ma가 됩니다. 위로 가속할 때 이 값을 플러스를 넣어줘야 되고 아래로 가속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m하고 mg 플러스 마이너스 ma, 플러스 마이너스 ma 해놓고 올라가는, 위로 가속하는 경우는 플러스를 쓰면 되고 아래로 가속하는 경우는 마이너스하고 크기 2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울의 눈금은 수직항력을 측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값이 저울의 눈금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위로 가속하면 무게가 증가한 것처럼 나오고 아래로 가속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무게가 감소한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질량이 50이면 50kg 9.8, 490N에
플러스 50 곱하기 2. 그죠? 그러면 590 뉴턴은 위로 가속하는 경우, 아래로 가속하면 49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니까 390 뉴턴이 나오겠죠. 390 뉴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엘리베이터 전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t가 위로 가해지고 마이너스 mg가 아래로 가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승강기의 가속도 a가 되겠지. F는 ma,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가속하면 a는 플러스, 아래로 가속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가속하는 경우에 이 줄이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봤고, 이번에는 미끄러진 하키퍽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마찰은 왼쪽으로 받는 거지. 운동은 오른쪽, V는 오른쪽 방향인데 마찰이 왼쪽으로, 마찰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R자 힘이 되겠죠. 수평 방향으로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MA가 되고,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됩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A는 음의 값이 나와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운동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 되죠. 수직 항력을 알고 있다면 마찰 계수에 곱해서 마찰력을 아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 항력은 또 Y축 방향의 성분이기 때문에 Y 성분의 R자 힘은 0이 되는 이 관계를 써줘야 없네요. 그래서 위로 N, 아래로 mg. 이게 0이 되겠죠?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럼 n이 mg가 되죠. 같아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던 거죠. 그럼 여기에 n 대신에 mg를 써주면 되겠지. 이 힘은 μk mg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속도 a가 돼야 될 테니까 a는 μkg가 되겠죠. a는 μkg가 됩니다. 굳이 이제 구한다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되어 있으면 두 물체니까 식을 두 개 만들어야겠지. M1에 대한 식 한 개, M2에 대한 식 한 개. 그죠? 두 개니까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도르래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돼요. 되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해서 시스템에 올려줄 테니까 복습하세요. 이 물체가 두 개 있잖아. 1번 물체, 2번 물체. 1번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대개 이제 물체가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되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문제가 아닐 테니까. M1과 M2는 이 경우에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끈은 물체를 당겨주겠지. M2는 M1을 당기고, 끈으로 당기고, 끈이 당긴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M2가 M1을 당기면 M1은 M2를 당기겠죠. 같은 크기의 힘으로. 둘 다 줄이 같은 줄이란 얘기입니다. 같은 줄. 물론 같은 줄이어도 하나의 줄이어도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른 건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고, 일단 지금은 하나의 줄이어서 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TT 같다고. 그리고 M1을 당기는 지구, M2를 당기는 지구 되겠죠. M1G, M2G. 그래서 힘을 다 찾았어요. 마찰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리고 뭐 접촉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수직 항력도 없겠지? 그런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가속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가속도. 즉 M1의 가속도를 봐야 되고, M1의 가속도, M2의 가속도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식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잖아. M1에 작용하는 R자 힘에 의해서 MA가, M2에 작용하는 R자 힘에 의해서 MA, 이 식이 두 개니까 이 A번에는 여기에는 A
1번 입자의 가속도, 여기는 2번 물체의 가속도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A1과 A2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 지금 이 경우에는 M1이 위로 가속하면 M2는 아래로 똑같은 가속도죠.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속도도 같고 가속도도 같은 거죠, 둘은. 예. 그래서 A1, A2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둘 다 A라고 두면 되겠지? 그러니까 둘 다 A라고요. 둘 다 A. 이렇게. 그리고 이게 위로 가속하면 얘는 아래로 가속합니다. 얘가 위로 가면 그 방향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위쪽이 플러스면 M2에게는 아래쪽이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1번 물체의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위로 T, 아래로 M1G가 MA가 되는 거죠. M1A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M2에게는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M2G 마이너스 T. T는 반대쪽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게 MA가 돼야겠죠. 가속도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놓고 둘을 일치시켜줬다고. 그렇죠? 여기서 A를 기준으로 좌표 쪽에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T 있고 T 있으니까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아래식에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T를 아예 소곡법을 사용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해요. 그럼 T가 없어지고 좌변이 M2G 마이너스 M1A가 되겠죠. M1G. 우변도 우변끼리 다 더하면 여기는 정말 다 더해지겠네요. 그죠? M1 더하기 M2A로 묶어주면 또 식이 깔끔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A를 구하려면 양변을 요 질량으로 M1 더하기 M2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나온 식이 이 식입니다. 그죠? M1 더하기 M2분의 여기도 G로 묶었어요. M2G 마이너스 M1G. 그래 놓고 A를 구해서 이 A를 첫 번째 식에 넣거나 또는 두 번째 식에 넣으면 그때 이제 T가 구해지겠죠. 그죠? T는 M1G 더하기 M1A가 될 테니까 이제 놓고 정리하면 이런 값이 나와요. 이런 값이 T가 이렇게. 그런데 아래에 가보면 이제 가속도 구하고 장력 다 구했잖아. 물론 이제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값을 얼마 넣어줄 수도 있어요. M1은 2kg, M2는 3kg 해놓고 가속도를 구하라. 그죠?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때는 전체 계에 대한 접근 방법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예요. M1, M2. 전체를 한 개로 보는 겁니다.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돼요. 여기 M1이 있고 여기 M2가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요 전체를 하나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힘을 가해요? 지구가 힘을 갑니다. 그죠? M1을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M1G. M2는 반대 방향으로 당기죠. 여기 M2G. 물론 요 사이에 끈이 얘네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있지만 이거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이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볼 때는 내부에서 뭐 어떤 힘이 콩닥콩닥 일어나든 관계 없어요. 그죠? 알짜 외부에서 가는 힘만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체 M2G는 오른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M1G가 가해져서 이 식하고 똑같아져요. 알짜 힘은 전체 M A 나오죠. 그죠? A는 금방 구해집니다. 금방. 이 눈으로 보면 금방 구해지겠죠? 근데 장력을 또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장력 훨씬 더 크겠네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구하든 여기서 구하든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또 장력 마이너스 M1G가 되겠죠? 얘는 M1에만 넣은 거니까 M1A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식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이 식으로 쓰던가. 자, 그리고 또 문제 또 나왔네요. 연결된 문제.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것도 전체 개를 먼저 구해줘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는 움직이는 방향 이렇게 가속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죠? 이렇게 가속되고 얘는 이렇게 가속되는 거지. 그럼 그 방향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m 이게 무슨 힘이 있는 거야? 근데 마찰력이 있네요, 마찰, 운동 마찰력. 여기 마찰이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마찰력 F K가 이렇게 하나 있어야겠지. F K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장력이 있는데 장력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죠? 가속 일단 전체 계로 구할 때는 구할 필요 없어요. M2G가 가해지겠죠, 중력이. 여기 M2G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자 힘은 M2G 마이너스 FK가 되고 전체 질량 M1 M2A.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찰력을 모르잖아, 그렇지? 마찰력을 구해야겠죠?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이죠. 수직력 이렇게 n. 그래서 이 n을 알아야 돼. 이 n. 요 바닥에 관련된 m이에요. 요 바닥에 관련된 마찰력은 그 바닥에 관련된 수직력만 써줘야 돼. 그럼 그 물체는 m이잖아, m1이잖아, 그죠? 그럼 m1을 위로 밀어내는 수직항력 n이 있겠고 지구가 당기는 m1을 당기는 m1g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금방 더 진행 안 해도 m1g겠네 알 수 있죠, 그렇죠?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m1g를 넣어줍니다. uk m1g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a가 구해집니다. 가속도는 끝났는데 가속도 구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장력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장력은 여기서 구하면 되죠. 얘는 불편하잖아.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m2g 마이너스 t가 L자 힘이 되고 그게 m2a가 되겠죠. 그럼 장력 구해주면 되지, 그 식에서. 이렇게 문제를 구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있는 이 본래의 문제는 m1에 대한 자유물체도 따로 그리고 m2에 대한 자유물체도 따로 그린 거예요. 다른 점은 여기 m1을 오른쪽으로 당기는 장력이 보이죠. 그럼 t 마이너스 fk가 그죠? R자 힘이 되죠. 이게 m1의 가속도 a 곱하기 m1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써준 것 뿐이에요. 책에서 푼 방법은. 그러면 식이 3개 나오겠죠? m1의 수평수직, 그죠? 수평수직 x성분, y성분식 하나씩 나오고 요거 m2의 식 하나. 식이 3개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나올 식은 이거죠. m2의 어디 있어요? m2에 대한 식, 그리고 m1의 x성분에 관한 식, m1의 y성분에 관한 식.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A2, A1 이때는 이제 교재에서는 A2하고 A1을 따로 쓴 거죠. 다른 가속도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A2는 A1의 부호가 반대래. 이렇게 써준 겁니다. 얘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부는 거고 얘는 위쪽을 플러스로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과정이 복잡해지잖아, 그죠? A2는 A1이라는 식을 하나 또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 A1이라는 식을, 그죠? 그럼 식이 4개잖아, 4개.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애초에 움직이는 방향대로 좌표축을 설정하는 겁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내려가는 걸 플러스라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다 A라고 놓는 거예요. A1이 아니라 A라고 두고 여기도 식을 괜히 불편하네. M2G 마이너스 T는 M2A 이렇게 주면 편리하잖아, 그죠? 똑같은 식이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부호 다 반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연립해서 풀 때는 관계없는 t를 하나 소거를 해줍니다. a를 먼저 구할 거면 t를 소거. 이것도 이렇게 변변 더해주면 되겠지? 요거랑 그죠?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t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하고 그런데 어차피 또 fk는 다시 또 식을 만들어야 돼. fk는 뮤kn이니까 여기서 그죠? 얘는 여기서 가져와야죠. 이렇게 fk에 넣어줘야겠지? 똑같아요. 나머지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 4.52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역시 두 물체인데 정지 마찰이 작용하고 문제를 잘 보시면 이걸 천천히 작은 힘으로 당기면 작은 m이 큰 m 위에 그대로 있겠지. 같이 움직이겠죠. 여기는 마찰이 없어요. 여기는 마찰이 없어요. 바닥에는 힘을 주면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너무 큰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이 정지 마찰이 얘네가 견딜 수 있는 정지 마찰, 가할 수 있는 정지 마찰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면 그때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끄러지기 직전에, 즉 얘가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최대 미끄러지지 않고 당길 수 있는 최대 힘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가속도를 구하거나, 그렇죠? 이건 풀이를 보지 말고 이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이 N2는 뭐고 N5는 뭐고 왜 이렇게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화면 보면서 여기 앞에 보면서 저 N2는 뭐고 N1은 뭘까 쭉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가나요? 이 그림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위에 있는 M 보세요. 위에 있는 M 얘를 가로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있겠지. 이걸 당기는 힘. 여기는 마찰이 있어요. 여기는 그죠? 그럼 마찰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마찰력 F, S.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겠죠. mg. 어쨌든 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거잖아, 이제.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 항력이 있겠죠.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리고 왼쪽은 아래쪽 m에 대한 자유물체도입니다. M. 그러면 얘도 지구가 당길 거 아니야? 그러면 mg죠, mg. 이거 찾았죠? mg 있을 거고. 줄이 당기는 또는 다른 외부의 힘, 장력 T. 주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아예 문제에 마찰이 없다면서? 근데 여기 왜 마찰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이죠, 그렇죠? 이 대문자 m이 소문자 m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정지 마찰력이 있으면 작용 반작용 소문자 m이 대문자 m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마찰력도 당연히 있어야겠지. 이 마찰력도 있어야겠죠. 그죠? 이 크기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크기랑. 그죠? 작용 반자 3법칙이니까. 자, 그리고 N2는 뭐예요? N2는 요 아래 바닥이 M을 위로 밀어내는 수직 항력이 N2예요. 그런데 N1도 있네요. N1. 자, 이 바닥은 결국 M이죠. 대문자 M. 대문자 M이 소문자 M을 밀어내는 수직력이 있잖아. 그럼 그거에 제3법칙도 있겠죠. 관계 성립하는 힘도 있겠죠. M이 M을 위로 밀면 요 M은 이 M을 아래로 밀어야겠지. 그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M이 대문자 M을 수직항력, 가하는 수직항력, 아래로 미는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N이 있는 거예요. 빠뜨리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써놔야 됩니다. 뭐 굳이 부호는 이미 방향이 주어져 있으니까 부호는 여기는 벡터를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 먼저 여기서 벡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여기 가져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에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냥 알겠죠? 예. 이 처음부터 얘를 쓸 거면 그때는 쓰지 마. 이 부호를 여기다 안 쓰고 오른쪽 여긴 플러스라고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써주든가.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사람은 오른쪽은 다 플러스라고 쓴 거고, 그렇죠? 왼쪽은 다 마이너스라고 쓴 거고,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불편하다니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쓰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n1 해놓고 마이너스 빼야 돼요. 그냥 빼고 그냥 n1. 이게 내가 마이너스라고 이미 방향 화살표 표시가 자명하게 돼 있는데, 그치? 오해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왼쪽으로 해놓고 그냥 fs하고 벡터 표시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죠? 크기만, 물론 벡터긴 하지만 크기만 표현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방향은 이미 화살표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책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물체도 그림이 다 나왔으니까 M1에 대해서 소문자 M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고 대문자 M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식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X축, Y축 있잖아. 그럼 얘는 대문자 M에 대해서 X축 성분, Y축 성분 두 개의 식이 나와야 되고 소문자 M도 두 개의 식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총 4개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4개의 식에. 그럼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먼저 이 그림이죠. FS가 작용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MA가 나올 테고 M1A Y 방향은 N1-MG가 수직으로는 안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아예 0입니다. 그죠?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테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해져. T 마이너스 FS가 있어야죠. T 마이너스 FS는 이건 M2에 관한 식이니까 M 대문자 MA가 되면 되고 위로 가는 힘은 N2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래로 N2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MG 그죠? 놓고 이거 역시 이거는 0이 되는 0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M하고 M은 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그냥 같은 가속도예요. 둘 다 A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다 구했어요. 식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이 T를 점점 증가시켜서 미끄러지기 직전이야. 그죠? 미끄러지기 직전, 막 미끄러지는 순간. 그러면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죠. 그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는 이거를 최대일 때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죠? 이것도 최대일 때 이렇게 되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 놓고 식이 하나 더 나와야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 US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N1이에요? N2예요? 요 바닥에 관련된 걸 생각했는다고. 요 바닥이잖아요. 여기에 마찰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M과 M 사이 둘 사이의 수직 항력이에요. 그렇죠? 그건 N2죠. N2라고. N2가 아니라 N1. 내가 잘못했네요. 그죠? 맞죠? N1이잖아요. N1. 그치? 둘 사이의 수직 항력. 요 N2는 이 바닥에서의 수직 항력과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N1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N1. N2라고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N1. 그러면 이제 식이 5개가 되어버리죠. 이 문제를 풀려면 5개의 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5개니까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풀면 그냥 게임 끝이네요. 그죠? 이거만 풀면 가속도가 바로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죠?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N1은 MG가 돼서 여기 넣어주면 이 식에 넣어주면 µS MG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 구해진 거죠. µS MG가 돼서 가속도 A는 µSG예요. 그냥 그죠?
가속도 A는 µsg가 될 때까지는 가속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속도가 되게 해서 더 큰 힘을 주면 이제 얘는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겠죠. 네. 됐습니다. 다 구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전체 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써서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더 쉽죠? 이 전체 개 전체 질량, 그죠? m 더하기 m에 가해지는 힘은 장력 T하고 마찰력 반대쪽으로 FS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도 없네요. 그죠? 이 FS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그냥 T밖에 없는 거지. T는 M 더하기 M A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가속도는 이 T를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의 값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세분해서 해야 돼요. 어차피. 네. 이것만 가지고 하는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좀 연습을 하세요. 뭐 문제 3개에도 이런 경우도 나와. 만약에 여기도 마찰이 있다. 여기도 마찰이 있다. 예. 그럼 여기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죠, 그렇지? 그럼 마찰기에서 µk가 있겠죠, µk. 오케이. 그럼 요거에 대한 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µk에 대한 식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있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여기 식에서. 뭐도 있어요? F, K도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요 그림에다가 같은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같은 색인가? 네. 여기다가 화살표 하나 더 추가해서 FK도 그려주면 이제 마찰력도 여기 마찰도 있는 겁니다. 여기 마찰도. 그때 FK는 어떻게 되겠어요? FK는 µK 여기에 들어가는 n이 UN2가 들어가야겠지. µK N2. 아래 바닥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렇죠? 이 N2는 누구하고 누구의 수직항력이에요? 대문자 M하고 이 지구 땅바닥, 그죠? 이 둘 사이의 수직항력이란 말이야. N2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이게 이제 µS 이때는 이제 N1이 우리 썼던 거죠. 앞에서 이렇게 썼던 거고. 복잡하게 하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자,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연습 문제는 자,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죠?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세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세 문제. 11번은 쉬워요. 11번하고 15번. 11번하고 15번하고 그 다음에 20번을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2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는데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 여기는 가벼운 비행기, 이건 작은 비행기, 큰 비행기, 예. 그죠? 앞에 있는 큰 비행기하고 줄을 이렇게 묶었죠. 예. 그럼 장력이 이렇게 있겠네요. TT, 그죠? 예. 장력 나오면 그냥 TT 하세요. TT. 예. 서로 끌어당기는 장력. 이제 해보면 되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에 보면 프로펠러가 추진하는 추진력 그랬는데 이걸 프로펠러가 추진하는 걸 지우세요. 추진을 뭘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치? 어떻게 알아? 바퀴로 힘을 내서 추진하는지 뭐 모르니까 그냥 추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줄의 장력을 구해야 되네요, 그죠? 가속도가 아예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마찰이 원래 있어야겠죠? 있는데 마찰력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 마찰력이 사실은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얘가 마찰을 내서 여기 앞으로 가는 거니까 추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찰력이 추진력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하자면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그래서 프로펠러를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마찰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서 바람을 내서 앞으로 추진하는 거겠지. 같은 추진력이에요. 어쨌든. 예. 구해보세요. 지금 구해보세요. 잘 안 되면 옆에 봐봐. 옆에 다른 친구들 물어보고 해보세요. 그죠? 풀겠다 못 풀겠다 그죠? 예. 막히는 게 어딘지 막히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힘을 자유물체도 그림만 잘 그리면 거의 게임은 끝나요, 그죠? 이렇게 t가 있겠고 t가 좀 크게 그려줄까요? t가 이렇게 가해지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이거는 마찰 자체나 이런 마찰이 있으면 문제에 마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t는 ma 끝나는 거죠, 그냥 그죠? t는 ma 가속도는 다 똑같이 a예요. 그럼 얘는 추진력이 있겠죠, 추진력 f 반대로 장력 t가 있겠지. 그럼 f 마이너스 t는 ma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그죠? 다 한 거야. 그죠? 자, 20번 해결했고 다음에 11번. 이 문제는 분해해야 하는 문제인데 똑같은 방향은 이게 옛날 오른쪽 아래 방향이고 이거 오른쪽 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여기 20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도인 거죠. F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림인데 그래야 두 개가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요 그림 오른쪽 위로 이렇게 20도만큼 F가 가해지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분해만 분해하는데 이건 어떻게 분해돼? 오른쪽 아래쪽, 그죠? 이게 아래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오른쪽 위쪽 분해가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쉽게 해볼까요? 이건 수직력 알려고 하는 거예요. 수직력 비교해서 마찰이 있다면 마찰 계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곧바로 하죠. f 코사인 20 마이너스 이게 지금 운동하는 거지. FK는 MA가 나옵니다. 그렇죠? F는 MA. X 성분의 힘을 뉴턴의 제2법칙을 구해준 건데 이거는 두 개의식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FK의 값 자체가 다릅니다. 요거는 Y축 방향을 보면 위로 N, 그죠? 위로 N 있죠? 수직력, 요 바닥에서 수직력이 있을 테니까 여기 N이 있고 지우가 당기는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F의 아래 성분, 요 힘이 여기 있다고. 그죠? 이게 F 사인 20이죠. F 사인 20.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R자 힘은 N-mg 마이너스 F 사인 20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은 평형이니까 이게 0이 되고 따라서 N은 이거 넘어가면 mg 더하기 F 사인 세타가 그냥 N이 되겠죠. N. 여기다 넣어주라고요. 여기다가 FK는 UK N, 그죠? N. 이게 mg 더하기 F 사인 20을 다 풀어줬네, 그죠? 넣으면 돼요. UK N이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F 위쪽이잖아요, 위쪽.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죠? B번은 이 플러스로. 그럼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는 넘어가서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바뀌겠지? 아이고, 반대쪽에 그렸네. 정신이 없네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요게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지?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은 이런 문제인데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예요. 35도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경사면과 기울어져 있고 3kg의 물체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읽고서 무슨 말인지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세요. 머릿속에서 끄적끄적 해봐요. 포인트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 자, 힘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지하고 있겠죠. 근데 살짝 힘을 줄여주면 경사면이니까 어느 순간 쫙 미끄러지겠지. 그치? 물론 마찰 계수는 주어져 있어요.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지. 그러면 이게 주어져 있으면 뭐를 알 수 있어? 최대 정지 마찰력만 알 수 있는 거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작으면 정지 마찰력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최대 정지 마찰 그 순간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지금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까? 그럼 정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지에 있는 거죠. 정지 마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겠는지는, 마찰력의 방향은 마찰력이 아예 작용하지 않을 때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마찰력이 아예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가속하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마찰력이 작용해서 가속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럼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가해지겠지. 그렇죠? 이 방향으로 마찰력 FS가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방향으로. 그러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잡으면 여기 초록색으로 보니까 좀 이상하다. 여기 MG가 이렇게 있는 거죠. MG가 힘을 다 그려줘야 돼. 기본적으로는 힘을 다 그려줘야 돼. MG 있고 여기 마찰력 FS 있고, 그리고 수직 항력 있어야죠.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 항력 있고, 또 외부에서 가한 힘 F도 있고. 이렇게 그려주면 좀 덜 헷갈리겠죠. 예. 자, 분해가 안 돼 있는 MG만 이제 분해해주면 돼요. MG 분해해서 요거 MG 코사인 세타 나오고 MG 사인 세타 나오겠죠. 오늘 살짝 지워주면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MG 코사인 세타. 요 성분의 힘은 mg 사인 세타 있겠죠. 여기 본래 이제 mg가 있었는데 이 mg를 분해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쪽을 플러스 x축 방향이라고 합시다.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s가 m의 가속도 a를 만들 테고, 수직 방향은 평형이 됐을 테니까 n 마이너스 나머지 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f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0. 이 식에서 n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n을 구하려고. f는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f를 구해낼 거지. 단선은 어느 때요?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그렇죠?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그 순간에 보다 작은 마찰력이면 미끄러지겠죠? 그렇죠?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이거 가속도 0이죠? 정지 상태니까 MA 자체가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정지한 경우만 따지고 있으니까 0인데,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가 되면 이때가 최대, 이렇게 책에는 아마 최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이 값을 뭐로? 이 값을
us 곱하기 n으로 그래놓고 요 n은 이거죠. f 더하기 us f 더하기 mg 코사인 세타. 다 이런 문제예요. 이제 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마찰계수 주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 0.3 넣으시고 각도도 35도 주어져 있고 m도 h도 다 주어져 있어요. 이 값이 얼마예요?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mg 사인 세타랑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뭐를 구할 수 있겠어요? F를 구할 수 있겠죠? F만 모르는 거니까 지금, 그치? 다른 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에서 F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 힘을 주면, F라는 힘을 주면 정지할 수 있어요. 더 큰 힘을 주면 계속 정지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더 큰 힘을 주면 뭐예요? 더 큰 힘을 주면 n 자체가 커지는 거지? n이 이 힘이잖아요. n이 f 더하기 mg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얘가 f를 큰 힘을 점점점 큰 힘을 줘. 그 n도 점점 커지겠죠. 예. n이 커지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아닌 거지. 그냥 정지 마찰력인 거죠. 크기만 커지고. 이게 지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n이 커지면 지금 최소한의 f를 이 식에서 구했잖아. 예를 들어서 f가 50N이다. 그럼 50N보다 더 큰 힘을 주면 f가 증가하고 n이 증가하고 fsn은 아주 큰 값이 되겠죠. 그죠? 이 값 자체가 변하는 값이라고요. 이 값 자체가 f가 변하면 이 값 자체가 변하는 값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멈춰 있기 위해서는 그냥 mg 사인 세타만 되면 되잖아. 정지 마찰력이. 이거보다 작겠죠. 이렇게 작겠죠. 정지 마찰력은. 좀 까다롭네요. 그죠? 예, 이해시키기가 까다로워요. 이해한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해를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모르면 또 열심히 물어봐. 예. 자, 다음 목요일에는 시간이 좀 있는데 22번 어떻게 구하는지 살짝만. 22번은 이 줄이 다 한 줄이죠. 이 줄이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정형외과 가면 있지. 정형외과 가면 좀 정형외과 병원은 좀 무서워요. 그죠? 이런 시설이 있긴 있는데 되게 좀 뭐랄까 좀 작업장 같아. 작업장.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작업장 같이 돼. 하도 여러 사람이 이 장치를 쓰니까. 얘가 정지하고 있잖아. 그럼 줄이 당기는 힘은 얼마겠어요? 장력은 8G죠. 8G. 그죠? mg. 줄은 당길 수만 있습니다. 그죠? 당길 수만 있죠. 줄은.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래. 제일 두꺼워졌네. 이게 좀 못 찾아서 안 지워지는 거야. 됐다. 이렇게 여기 장력 가해지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줄이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당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력 가해지겠죠? 여기는 이렇게 당기겠죠. 그래서 사람 다리를 당기는 장력은 3개 있습니다. 3개. 발에 가해지는 힘, 그렇죠? 예. 그런데 견인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견인력은 수평 방향의 힘만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T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T를 분해해서 요거의 수평 성분까지 더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 간단한데 이걸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찾습니다. 장력이니까 이 장력을 구해야 돼. 이 장력을 구해야 돼.
이장력은 왜 안 하지? 예, 이장력은 왜 안 하지? 관심 없어요. 우리는 다리에 가해지는 힘만 관심 있습니다. 근데 다리는 이 도르래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까지 다리라고 생각해야 돼. 얘네들에 붙어 있는 장력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만 이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